오늘은 전문적인 풍수사나 전문적으로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조차도 이러한 기운이 과연 있는가? 그 존재 자체도 모르는 기운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소개하는 기운이 우리가 사는 실생활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 소개할 필요도 없지요. 그 기운이 실제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작용력조차도 미미하다면 소개할 필요가 없는데 그 기운이 있는지조차도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그 작용은 실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운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보게 되는데 제가 소개하는 기운이 자기가 태어난 생가트는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오면서 처음 접하는 기운이어서 몸에 모조리 연결된 채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가트가 역시 조상들 묘만큼 중요한데 자기가 태어난 생가트나 조상들 선령이면 뭐 청조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 조상들 묘나 아니면 자기가 사는 집, 자기가 생활하는 집에 그러한 기운이 흘러가고 혹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그러한 기운이 흐르는 곳에 집을 짓고 사시면 그 기운이 모조리 자손들한테 흘러갑니다. 그래서 생가트, 조상선령,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 부모님이 사는 곳, 뭐 이렇게 이러한 기운이 흘러가면 그 기운이 모조리 자식들 뭐 손자 때까지 흘러가니까 그 집안은 일단 일정 수준 그러니까 삶을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면 하위 레벨에서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기운이 한번 흘러가는 곳에 조상들 선령이나 제가 소개한 터에 그런 기운이 흘러가면 일단은 평생을 비난한 것뿐만 아니라 이름도 나지도 않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지니까 그 집안 자체가 전멸합니다. 전멸. 사는 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그만그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이 크게 흘러가는 곳에 생가터나 조상 선령이 있으면 그 집안 후손들은 거의 전멸이라고 봐야죠. 항상 뭐 천대받고 경제적으로 가난에 시달리고 그렇다고 이름이 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없고 뭘 하고 싶어도 의욕마저 꺾어 놓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좀 모아 볼까 하면 엎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운이 크게 흘러가는 자리에 조상 유태, 뭐 생가터, 부모님이 그곳에 거주하시거나 하면 그 집안 후손은 그냥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냥 볼 거 없습니다.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전문가들조차도 잘 몰라서 소개를 해보게 됩니다. 남색 직선 구간입니다. 양쪽으로 남색 직선이 있는데 그 사이 폭만큼 제가 소개한 기운이 흘러갑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저 기운이 흘러가는 곳이 생각하면 사진상으로 보면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그래도 옆으로 지나가니까 괜찮은데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집은 절반 이상이 걸려서 가지요. 그런데 저 기운이 가다가 멈춰서 혀를 만든 자리에 집을 짓고 거기서 아들, 딸을 뭐 옛날 같으면 다섯, 여섯, 일곱도 낳고 여덟도 낳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 다 태어나 버리면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 다섯, 여섯 혹은 일곱 분, 여덟 분은 모두 거기가 상가터가 돼버리지요. 그러면 뭐 가령 여섯 분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성장을 해서 성장하는 과정도 집이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부모님도 거기 사시고 자녀들도 여섯 분이 거기서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뭐 의지도 안 생기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지도 않고 뭐 첫 번째로 부모님이 경제적인 부분이 전혀 확보가 안 되게끔 자꾸 그렇게 몰려가니까 그래서 자녀들조차도 거기에 살면 무력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하천민에 해당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기운이. 그러면 자녀 여섯 분이 결혼을 해서 성장을 해서 물론 성장하면서 뭐 학교를 제대로 갈 리가 없고 전문적으로 직업적인 기술을 배울 리가 없고 뭐 잘 안 되겠지요. 뭐 두뇌가 뛰어났다고 해도 일이 자꾸 엎어지기만 하고 자꾸 엎어지고 경제적인 부분이 확보가 안 되니까 머리가 뛰어나고 어지력이 강하다고 해도 학업도 좌절됩니다. 그 여섯 분이 다시 그렇게 무력한 삶을 살다가 어쩌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도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나겠지, 물론.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뭐 역시 사는 삶도 뭐 중간층이나 상류층으로 올라가기에는 턱없이 많은 환경들이 부족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섯 분이 각각 뭐 결혼을 해서 세 명 혹은 네 명의 자녀를 가졌다면 이 흘러가는 기운이 혈이 되고 혹은 흘러가는 기운이 생가토가 되면 그 자녀들한테 모조리 흘러갑니다. 여섯 분이 자녀를 결혼해서 넷을 낳았다면 24명이지요. 24명 모두 이 기운이 지배를 해버리고 그리고 배우자 여섯 분이 맞이한 배우자까지 자식을 낳음으로써 이 기운이 다시 전달되어 가버립니다. 그 여섯 분의 자녀가 4명이면 24명에 배우자 여섯 30명, 부모님 두 분, 32분, 그리고 여섯 분의 자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딸을 낳아도 거기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집안 전체의 이 기운이 장악이 되면서 그 집안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기운이지요. 여기 보시는 기운도 이 기운은 어떤 집안의 초상묘, 할아버지 할머니 묘 쪽으로 흘러들어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묘에서 혈을 만듭니다. 지나가도 무서운데 혈이 된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큰아들, 뭐 작은 아들, 따님들 사는 게 피난하고 항상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달프고 어려운 것까지는 그래도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건면성실해지면 돈은 조금 모이는데
갈수록 엎어집니다. 갈수록 집안도 엎어지고 집안도 엉망이 되고 학업 성적이 뛰어나도 자꾸 가라앉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 집안은 무력한 집안이고 그 집안이 아무리 명숙한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의 전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한마디로 저 기운이 장악되어 버린 집안은 별 볼일 없는 집안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기운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뭐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도 보실 텐데 자녀들 보면 참 사랑스럽지요.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소중한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 앞날까지 막아버립니다. 뭐 아무리 총명하고 뭐 건면하고 성실해도 건면하고 성실하게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더 엎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자꾸 하향이 됩니다. 아래쪽으로만 내려가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비극도 발생을 하고 그런데 조상 유택에도 그러한 균이 흘러가고 생가터에도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중으로 받죠. 이중으로 받으면 자꾸 집안이 추락합니다. 추락하고 추락하고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비극도 수도 없이 몰려오고 그래서 어, 전문가들이나 뭐 기운을 느끼는 전문가, 뭐 풍수 전문가들도 이 기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보시기가 좀 혐오스러울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다르게 여러분들이 그 기운을 느끼거나 할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밖에 비유를 할 수 없는데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소개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살기 있지요. 세월이 지나면 결국 그 집안에는 자꾸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 어, 사람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기운을 소개를 했는데 그 기운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뱀이 여러 마리 또아리를 틀고 자꾸 나쁜 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기운들이 후손들, 뭐 부모가 거기 살면 부모 몸에서 다시 후손들한테 갈 테고, 다시 그 집에서 태어났으면 생가트라서 또 자기한테 기운이 올 테고, 그 기운이 자손들한테 결혼해서 자손들한테 갈 테고, 자손들이 다시 결혼하면 손자까지 갈 테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여러 마리 뱀이 이렇게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그 기운터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운들이 전부 후손들한테 다 흘러가서 그 집안 전체를 내려앉힙니다. 이 영상은 조금 살만함에 엎어놓는 기운. 아까 제가 그 사진 두 장을 보여드렸지요. 그 기운 정도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흉측하지요. 뭐 이게 뱀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물론 싫어합니다. 뭐 보면 끔찍하고 흉물스럽고 하는데 이런 기운이 계속 내 몸에 부모님 몸에 자식들 몸에 결혼하면 다시 자식들을 통해서 배우자 몸으로 흘러가서 또아리를 틀고 사람을 조금 일어서려고 하면 엎어버리고 무시당하게 하고 돈도 좀 모으면 엎어지고 자꾸 생활이 하향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살기도 오늘 제가 소개한 살기하고 겹쳐서 지나가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겹치면 그 집안은 비극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비극이 하나 지나가고 또 세월 지나서 잠잠하면 또 비극이 찾아오고 또 비극이 끝났으려나 하고 또 세월이 또 한참 지난 뒤에 마음 놓일만 하면 또 비극이 찾아오고 아 이제 세 번이면 우리가 겪었던 뭐 비극은 다 지나갔겠지. 우리 업이겠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온몸과 마음에 자리 잡았는데 이제는 조금 세월이 지나면 자손들한테 비극이 나타나고 계속 나타납니다. 이 기운이 몸에 흐르는 그 집안은 대대손손 비극이 끔찍한 비극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제가 소개한 두 가지 기운, 뭐 저번 시간에 소개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나가는 살기, 그리고 항상 하청민에서만 머물게 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돈을 모아도 또 엎어져 버리고 사는 게 자꾸 힘들어지는 그런 기운이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간다면 그 마을은 볼일 없는 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을을 한가운데로 크게 지나가 버리면 그 마을 자체가 그러한 터에 휩싸여서 그러한 기운에 휩싸여서 그 마을 자체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집안 마을에 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어떤 뭐 단체나 모임을 결성해도 서로 뭐 이야기를 해봐도 사는 게 다 그만그만하고 사는 게 쪼달리고 힘들고 비극도 찾아오고 이런 경우여서 서로 좀 얼굴을 대면해서 마음 놓고 뭐 이야기하고 즐기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운이 온 머리, 몸 전체를 장악하고 있으면 평생 사는 게 그냥 하청민으로서 시작을 해서 하청민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또 비극이 찾아오면 참 사는 게 인생 자체가 정말 고통의 바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 행복하지 못한 이면 왜 나는 건면성실하게 노력했는데 조금 살만하고 내 위치가 조금 올라갈 만하면 어김없이 엎어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이런 건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일을 겪고 실제로 체크를 해보면 그러한 기운이 흘러가는 곳에 유택이나 뭐 생가터 부모님이 계시면 자기 자신의 무의식은 느낄 겁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기운 들어오는데 하고 주인한테 말을 해봐도 주인이 그걸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이면을 들춰보면 항상 하청민, 뭐 중간계층 이상도 못 올라가게끔 하는 그 기운에 눌려 사는 분들이 왜 계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한 기운일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들춰보면. 사는 게 항상 힘들고 돌아서면 뭐 눈물 짓고 삶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기운에 놀려서 집안 전체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집안에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두뇌를 가진 분들도 피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소개하는 기운이 집안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을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전문 풍수사분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운들이 그분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소개를 해봅니다. 제가 뭐 그 기운들 보고 저만 알고 있고 뭐 그런 기운이 존재해서 세상이 피폐해지거나 그러한 기운이 점령을 해서 한 집안이 빈곤층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뭐 있다고 해도 뭐 제가 그러려니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정말 심각합니다. 온 집안을 장악을 해서 통째로 끌어내립니다, 자꾸. 그러니까 그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기운들을 뭐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 기운을 체크하고 알아내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기운이 한 집안을 장악을 하게 되면 어디서 그러한 기운이 들어오는지 찾아내야겠죠. 찾아내서 그 기운을 차단을 하거나 뭐 아니면 그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해야 될 의무감이 생기는 거지, 아시는 분들은. 근데 그러면 생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가터는 옮기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연구하다 보시면 생가터에 들어오는 기운도 들어오는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실 겁니다. 저는 뭐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그 방법을 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기운들이 뭐 역시 뭐 희망적인 기운이 아니라서 뭐 보시는 분들이 좀 마음에 그럴지도 모르는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기운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 저렇게 따라갑니다. 저렇게 반짝반짝하면서 계속 후손들한테 공급이 되어 따라갑니다. 어디 있든 따라갑니다. 지구 어디에 있든 조상 선령이나 생가터 부모님이 계신 곳에 흐르는 기운은 저렇게 후손들한테 따라 흘러갑니다. 풍수라는 게 참 힘든 학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그 분야에 종사를 하시고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도 뭐 자기가 다양하게 경험한 기운들이 많으니까 그 수준 정도가 기운에 대한 어떤 지식 수준 정도가 점점 올라가겠지만 풍수사분들이나 기운에 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중에 전혀 우리가 모르는 꿈에도 느끼지 못하는 기운이 세상을 흘러다니면서 서양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고 한 집안을 통째로 장악해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한 쪽으로도 기운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뭐 부모님
주택이나 뭐 조성들 주택이 자청용 500호가 훌륭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지요. 그 어떤 경우를 보면 500호 용맥을 따라서 그 기운이 흘러갑니다. 쭉 따라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마을에 한 가운데로 제가 소개한 기운들이 흘러다니고 자청령 500호 그 마을을 휘감싼 용맥에 둘 중에 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될지 참 끔찍하지요. 그래서 이 풍수라는 기운, 풍수에서 논하는 기운을 아주 무시하고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에 관한 것을 아예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한 기운들이 점령되어 살면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나는 일어서지 못하는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들 것 같습니다. 자꾸 최선을 다했는데 좌절뿐이고 실망뿐이고 내 생활은 언제나 그 자리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이러한 기운이 우리 집안이나 내 삶을 송두리째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기운도 역시 썩 유쾌하지 못한 기운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수맥이나 뭐 기타 나쁜 기운들, 유해 기운들, 널리 알려진 유해 기운들처럼 세상에 숨어서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정말 이 기운들이 많은 사람들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